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의 탐구라든지 이 과학 교과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 어떠한 관찰된 것을 통한 문제를 인식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한 해석을 하되 어떻게 증명해보자는 거죠. 정확히.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게 이제 과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강의의 가장 포인트는 뭐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이해. 이것이 오늘 1강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고 이제 2페이지부터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순서대로 쭉 보시는데 맨 처음 뭐 하냐면 관찰 및 문제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쭉 내려가서 보시면 되고 저는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가지 예만 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식탁에 우유가 있었어요. 우유. 근데 우유를 이제 목이 말라서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가 상했어요. 상한 우유를 발견합니다. 상한 우유를 발견해요. 상한 우유를 발견했다. 관찰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왜 상했을까? 이게 뭐예요? 문제인식이에요. 이게 관찰 및 문제인식입니다. 됐어요? 관찰 및 문제인식.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그 다음에 어떤 걸 진행하냐면 실험을 통해서 왜 상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전에 미리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을 그냥 즉흥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황들, 주변의 정황들을 좀 보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그죠? 봤더니 이 상한 우유 안에 세균 A가 검출됐어요. 세균 A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상한 우유에서 세균 A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웠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직 실험 안 해봤어요. 이런 것들 정황들을 봤을 때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했을 거야. 라고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뭐 합니까? 실험을 이제 설계합니다. 이제 실험 과정이 들어가는데 요 설계가 중요해요. 실험의 설계가 중요한데요. 이 실험을 설계할 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2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조 실험입니다. 대조 실험한다라는 거예요. 대조 실험. 대조 실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대조군과 실험군.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조 실험해야 되는데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야 한다. 자, 보세요.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기준이다. 비교 기준이 되는 집단. 실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죠? 바꾸는 비교 기준 집단. 집단.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조 실험. 대조군이 뭡니까? 멸균된 우유를 준비해요. 자, 멸균된 우유. 자, 멸균 우유를 A병에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B병에도 멸균 우유를 준비한다. 균이 없는 우유. 자, 이게 A, 이게 B.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멸균 우유에 A에다가는 아무 처리해주지 않는 거죠. 여기다가 뭘 처리해주느냐? 세균 A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멸균 우유에 아무 처리해주지 않은 실험군. 멸균 우유에 세균 A를 집어넣은 실험군. 뭐예요? 내 가설은 세균 A가 이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바꿔준 거고요. 이거는 그거와의 비교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A가 뭐가 되는 거죠? A가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실험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조 실험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 있어서의 두 번째 중요한 거. 변인입니다. 변인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거기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나오죠. 독립변인은 원인이고요. 종속변인은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 쉽죠? 인과. 됐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독립변인이라는 용어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독립변인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조작변인입니다. 조작변인. 체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 뭡니까?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작변인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가 바꿔주는 요인이 뭐예요? 바꿔주는 요인. 세균 A를 넣느냐 안 넣느냐. 세균 A 유무죠. 첨가 유무. 구체적으로 쓰면 세균 A의 첨가 유무가 바로 조작한 요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결과가 뭐냐? 바로 종속변인이다. 수학에서 얘기한다면 Y축에 해당한다. 결과. 그래서 뭐예요? 조작변이라고 하면 결과. 멸균한 우유에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의 유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로 썼습니다.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우유의 상태죠. 우유의 상태. 이것이 바로 결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세균 A에 대한 우유의 상태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다른 조건들, 우유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은 똑같이 맞춰도 된다. 대조 실험할 때 여기와 여기에 처리해 줄 때 세균 A 유무 말고 나머지는 같게 맞춰줘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통제한다라 그래요. 통제 변인, 통제해야 될 요인이다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뭐 우유의 양이라든지, 우유 양이라든지, 뭐 멸균 이것도 맞춰도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온도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 변인이라고 한다. 이거를 잘 맞춰주고 조작해야 될 것만 조작했을 때 우리는 변인 통제를 잘 했다. 변인을 적절히 통제해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험의 설계에서 대조 실험과 이 변인 통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또 통제 변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멸균 우유에 세균 A를 넣었더니 우유가 상하더라. 멸균 우유에다가 세균 넣지 않았더니 우유가 상하지 않더라. 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때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과 내가 애초에 세웠던 가설과 일치하면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설계를 짜서 실험해서 언제까지? 바로 이 가설이 결론과 일치할 때까지 실험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